지혜야, 엄마라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불러줄 수 없니? 병실에 울려 퍼진 절규 같은 목소리였어요. 55세 미영의 손은 딸을 향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앞에 선 35세 여성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니라고는 부르지 않겠어요. 대기업 회장 김지혜의 목소리엔 30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성공한 회장의 위엄 뒤로 버려진 아이의 아픔이 스며나왔죠. 당신은 저를 낳아주셨지만 저를 키운 건 아버지니까요. 미영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3기 폐암 진단을 받고 찾아온 마지막 소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거든요. 30년 전 가난한 치킨집을 버리고 재벌가로 떠났던 여자. 그리고 그때 3개월 된 갓난아기를 홀로 키워낸 아버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1995년 늦은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늦은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치킨집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25세 철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닭을 튀기고 있었죠.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혔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여보, 지혜가 또 웃네요. 안쪽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생후 3개월 된 딸. 지혜를 안고 있던 미영의 얼굴도 행복으로 가득했죠. 갓난아기 지혜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철수는 손을 닫고 아내와 딸에게 다가갔어요. 지혜의 보들보들한 볼을 살짝 건드리자 아기는 더욱 밝게 웃었죠. 우리 지혜 공주님, 아빠가 맛있는 치킨 많이 팔아서 예쁜 옷 사줄게요. 철수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비록 작은 치킨집이었지만 이곳엔 사랑이 가득했죠. 부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손님이 많지 않은 날에도 불평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더 큰 가게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미영의 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박씨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미영아, 이런 곳에서 언제까지 고생할 거니?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박씨 어머니는 철수를 힐끗 보더니 딸의 손을 잡아 끌었죠.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 재벌가 아들이 너를 좋아한다는구나.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어머니, 전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고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니? 가난한 남자와 평생 고생할 거야? 아니면 부자와 편하게 살 거야? 박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죠. 미영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며칠 후 미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철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했죠. 지혜를 돌볼 때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요즘 너 이상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철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지혜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죠. 미영의 얼굴엔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한다는 거야? 우리 관계요. 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죠. 미영아, 농담이지? 우리 지혜도 있는데. 지혜는 철수 씨가 키우세요. 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마치 남처럼 느껴질 정도로 냉정했죠. 철수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미영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가난해도 행복했잖아. 행복했다고요? 매일 치킨 냄새에 찌들어 사는 게 행복이었어요? 미영의 말은 철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동안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럼 지혜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해? 지혜에겐 미안하죠. 하지만 전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미영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나갔어요. 철수는 멍하니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철수는 잠든 지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작은 손을 꼭 쥔 채로요. 지혜야, 아빠가 꼭 잘 키울게. 엄마 없어도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다짐 만큼은 확고했어요. 하루아침에 홀아버지가 된 25세 청년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미영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치킨집 문엔 임시휴업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죠. 철수는 지혜를 안고 텅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기름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지만 이제 그 냄새마저 쓸쓸하기만 했죠. 지혜야, 아빠가 이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찾아야겠어. 철수의 목소리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지혜는 아빠의 품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며 옹알거렸어요. 며칠 후 철수는 치킨집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철수가 깨어났어요. 옆에서 자던 지혜가 움찔했지만 다행히 깨지 않았죠. 철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신문 배달 가방을 메었어요. 지혜야, 아빠 일하고 금방 올게. 이웃집 이순자 아주머니가 지혜를 봐주기로 했어요. 60대 이순자 아주머니는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분이었죠. 철수의 사정을 듣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철수야, 걱정 마. 우리 지혜 잘 돌봐줄게. 이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마운 마음에 목이 메었죠. 새벽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전 8시였어요. 잠깐 지혜와 시간을 보낸 후 철수는 다시 나가야 했죠. 이번엔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건설 현장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철수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손에 물집이 생기고 등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지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 힘들지? 옆에서 일하던 최민호가 물어봤어요. 철수보다 몇 살 어린 최민호는 대학생이었죠.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현장에서 일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민호는 철수의 지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오후 6시에 건설 현장 일이 끝나면 철수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혜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잠깐 쉴 틈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지혜를 재운 후
다시 나가야 했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야간 알바였죠. 편의점 사장인 김사모는 철수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철수야, 정말 대단해. 나도 아이 키워봤지만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 김사모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철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커피를 받았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는 날이 많았죠. 철수의 얼굴엔 피로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지혜를 볼 때만큼은 밝게 웃었어요. 지혜야, 아빠 왔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철수는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지혜는 아빠의 목소리에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었죠. 시간이 흘러 지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똑똑한 지혜는 금세 반에서 1등을 했죠. 철수는 지혜의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혜야,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전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걸 알아요. 7살 지혜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찡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아빠의 고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혜는 계속 전교 1등을 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죠. 철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죠. 아빠, 나 서울대 합격했어요. 고3 지혜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달려왔어요. 철수는 딸을 꽉 안아주며 소리쳤어요. 우리 지혜, 정말 대단해. 18년 동안 철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신문 배달, 낮 건설 현장, 밤 편의점. 3교대 생활이 계속되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아빠, 나 꼭 성공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대학에 들어가는 지혜가 아빠에게 약속했어요. 철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혜야,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만 있으면 돼.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철수의 머리엔 하얀 머리카락이 늘어났죠. 하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위한 희생은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요. 2025년 봄, 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 꼭대기층에서 지혜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35세가 된 지혜는 이제 대기업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죠. 10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놀라운 승진을 거듭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죠. 책상 위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아빠를 모셔올게요. 지혜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성공했지만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늘 가슴 아팠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55세가 된 미영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때 화려했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엄마, 또 그러고 계세요? 20대 후반의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영이 재벌가로 재혼한 후 낳은 아들이었죠. 하지만 성우의 눈빛엔 어머니를 향한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성우야, 엄마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파산하신 지 이미 1년이 됐잖아요.
성우의 말에 미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재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해외로 도망간 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미영은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철수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요.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요? 제가 왜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해요? 성우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미영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친아들마저 등을 돌린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미영을 덮쳤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3기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환자분,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가족분과 상의해 보세요. 의사의 말에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상의할 가족이 어디 있나요? 남편은 도망갔고 아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어요. 그날 밤 미영은 혼자 병실에 앉아 울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버린 가족이 떠올랐죠. 철수와 지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간호사님, 혹시 사람 찾는 방법 아세요? 미영이 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한 간호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떤 분을 찾으시는데요? 제 전 남편이요. 김철수라는 사람인데. 한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혹시 폐지 주우시는 분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것 같은데.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철수가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가요? 그분 딸이 정말 대단해요. 대기업 회장이 됐다더라고요. 김지혜 회장님이요. 한 간호사의 말에 미영은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버린 딸이 그렇게 성공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아직도 폐지를 주우세요? 딸이 모시려고 해도 거절한다더라고요. 자립해서 살겠다고요. 미영의 가슴이 찔렸어요. 철수는 여전히 그 고집스러운 성격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 고집이 이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들이 맴돌았죠. 철수의 따뜻한 미소, 갓난아기였던 지혜의 웃음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았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튿날 아침 미영은 결심했어요. 죽기 전에 딸 지혜를 한 번만 보고 싶었어요. 사과하고 싶었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한 번만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을 만나자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철수부터 만나야겠어.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모든 게 늦었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한 간호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미영은 철수를 찾아 나섰어요. 병원에서 나온 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엔 간절함이 가득했죠. 30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김철수 씨 아세요? 폐지 주우시는 분인데.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미영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대부분 고개를 저었지만 한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었죠. 아, 그분이요?
저기 재활용품 수거장 쪽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그 방향으로 걸었어요. 걸음걸음마다 30년 전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들이요. 수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미영은 숨을 멈췄어요. 저 멀리서 구부정한 등으로 폐지를 정리하는 남자가 보였거든요. 55세가 된 철수였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때 젊고 씩씩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구겨진 옷을 입고 등이 굽은 채 폐지를 줍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부자와 결혼해서 호화롭게 살 때 철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철수는 폐지를 손수레에 담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혜가 또 용돈 보내겠다고 하는데 난 괜찮다고 해야지. 철수의 말을 들은 미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딸이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철수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나 봐요. 미영은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만에 보는 전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죠. 미영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가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여보. 아니, 철수 씨.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라고 부르려다가 말을 바꾸었죠. 이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수는 손수레를 놓고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엔 30년간 쌓인 원망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갑자기 왜 나타났어?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미영은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철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길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과 지혜를 버린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철수는 무릎 꿇은 전 아내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30년이 지났어. 지혜만큼은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미영이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죠. 지혜? 너 지혜를 왜 만나려고 해? 제가 많이 아파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미영의 고백에 철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 혼자 선택한 길이잖아.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죽기 전에 딸 얼굴만 한번 보고 싶어요. 미영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애원했어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30년간 쌓인 분노가 치솟았어요. 안 돼. 지혜는 너 없이도 잘 자랐어.
이제 와서 나타나서 상처 주지 마. 철수의 단호한 거절에 미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 제발이에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요. 그만해. 너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철수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란 지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른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알아? 그런 상처를 너 때문에 받은 거야. 철수의 말에 미영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딸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30년 동안 지혜 아빠 노릇 혼자 해온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철수는 손수레를 다시 잡고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 붙잡았죠. 철수 씨,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철수는 미영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미영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30년간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철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순자 아주머니, 최민호 의원, 김사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철수야, 앉아. 이순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에요? 송 변호사님이 왔다 갔어. 지혜 회장님께 전해달라고 하면서 이걸 남기고 갔어. 김사모가 봉투 하나를 철수에게 건넸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 3기 폐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딸을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도 들어 있었죠. 철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이게 정말이야? 송 변호사님이 직접 확인했다더라고. 미영 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부탁했다는구나. 이순자 아주머니의 말에 철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전 아내가 죽어간다니.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철수야, 어떻게 할 거야?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자업자득이야. 30년 전에 가족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순자 아주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철수야, 그래도 지혜 엄마인데 죽기 전에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주머니, 그 사람이 지혜한테 뭘 해줬어요? 갓난아기 때 버리고 나가서는 30년 동안 소식도 없었잖아요.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김사모도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철수야,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마지막 소원 정도는 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들어주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혜를 키웠는지 아세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3교대로 일하면서 지혜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다니고 그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고 싶다고? 말도 안 돼요. 최민호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철수 형, 형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철수는 최민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용서해야 형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3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최민호의 말에 철수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지혜한테는 알릴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지혜가 하는 거예요. 철수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철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아빠,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 주시다니.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죠. 지혜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 엄마가 나타났어. 전화 너머로 지혜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지혜야, 들리니? 네, 들려요. 엄마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엄마 이야기에 당황했죠. 그 사람이 아파. 많이 아프대.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철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에서 지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35세가 된 성공한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이었죠.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엄마가 정말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아프대. 지혜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30년간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온 거예요. 성공한 회장이 되어서도 가끔 다른 사람들의 엄마를 보면 부러웠거든요. 아빠,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혼자 키운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밤 지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결정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만나보겠어요.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어요. 철수는 딸의 결정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죠. 그리고 아빠,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에 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훌륭한 딸로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VIP 병동 앞에서 지혜가 서 있었어요. 35세 대기업 회장의 품격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엔 30년간 숨겨온 복잡한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들어가시겠어요? 옆에 선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야겠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미영이 보였어요.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병마와 세월에 지쳐 있었죠. 하지만 딸을 본 순간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혜야?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죠. 갓난아기였던 지혜가 이제 이렇게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지혜는 문 앞에 서서 미영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치솟았죠. 그리워했던 엄마 하지만 자신을 버린 사람이기도 한 그 여자를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인사는 차갑고 정중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죠. 미영의 가슴이 찔렸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혜야, 이렇게 멋진 여성이 되다니. 엄마가, 아니,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미영이 일어나려 하자 지혜가 손을 내저었어요. 편하게 누워 계세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차갑지만 예의를 지키는 지혜의 모습에 미영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아. 저를 버리신 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혜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없니? 미영의 간절한 부탁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라고는 부르지 않겠어요. 당신은 저를 낳아주셨지만 저를 키운 건 아버지니까요. 지혜의 단호한 말에 미영은 더욱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왜 30년 동안 연락조차 안 하셨어요? 지혜의 질문에 미영은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병원 복도에서 철수가 초조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딸이 어떤 기분일지, 상처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컸죠. 아빠, 왜 여기 계세요? 병실에서 나온 지혜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랐어요. 철수는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지혜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철수는 딸의 눈가가 빨간 걸 놓치지 않았어요. 지혜야, 치료비는 이미 처리했어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에 철수는 딸이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30년간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들었죠. 다음 날 미영의 담당 의사가 철수를 찾아왔어요. 환자분 치료비가 모두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의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의 배려였죠. 몇 주 후 미영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최고의 치료를 받으니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한 번 더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지혜가 다시 안 올까? 미영이 한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한간호사는 동정어린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환자분, 그분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혜가 다시 병원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죠. 안녕하세요. 지혜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처음보다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혜야, 다시 와줘서 고마워.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딸이 다시 와준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응, 내 덕분이야. 치료비 고마워.
당연한 일한 거예요. 지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미영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미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혜는 조용히 들었죠.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해. 그리고 너도 정말 자랑스러워.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버지처럼 묵묵히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승자야. 엄마는, 아니, 나는 패배자지만 너와 내 아버지는 진짜 승리자야. 지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당신도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이에요. 지혜야, 엄마라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불러줄 수 없니? 미영의 간절한 부탁에 지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엄마. 미영은 그 한마디에 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말이었거든요. 몇 달 후, 미영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기적적인 회복이었죠. 퇴원하는 날, 철수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미영아. 30년 만에 철수가 미영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죠. 고마워. 지혜를 낳아줘서. 철수의 말에 미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서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지혜는 우리 둘 다의 딸이지만 가족은 아니야. 철수의 말은 차가웠지만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는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0년 동안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오셨잖아요. 지혜야, 아빠는 행복했어.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 테니까.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한편 미영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버리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거든요.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속죄하고 싶었거든요. 1년 후 지혜의 회사에서 철수를 명예고문으로 모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딸이 아버지에게 명예와 존경을 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빠, 이제 정말 편하게 사세요. 30년간 고생하신 만큼 행복하셔야 해요. 회사 고문실에 앉은 철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폐지 주우던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되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죠. 이순자 아주머니, 최민호 의원, 김사모도 지혜의 초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아버지를 30년간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가 깊이 인사하자 이웃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야, 내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럽다. 이순자 아주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느 날 미영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혜가 복지관에 큰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김지혜 회장님이 이 복지관을 후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복지관 관장이 미영에게 말했어요. 박미영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하셨어요. 급여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고요.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눈물이 쏟아졌죠.
그날 저녁 미영은 조심스럽게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해져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철수의 생일이었어요. 지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바로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아빠, 30년 전 그 치킨집 기억하세요?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철수는 그 치킨집을 보며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미영과 갓난아기 지혜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요. 이제는 행복한 기억만 남기세요, 아빠. 지혜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모든 원한을 털어낸 기분이었죠. 치킨집 개업날 이순자 아주머니, 최민호 의원, 김사모는 물론이고 많은 이웃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도 나타났어요. 축하드려요. 미영은 멀리서 조용히 인사만 하고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그녀를 불렀죠. 미영아, 치킨 하나 사가. 철수의 말에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은 치킨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따뜻한 배려였죠. 그날 밤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었어요. 아빠, 정말 맛있어요.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예요. 그때 내가 기억할 리 없는데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부녀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미영은 조용히 돌아갔어요. 자신이 있을 자리는 아니었지만 딸과 전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지혜야. 고마워, 철수야. 미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갔어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진정한 승자는 30년간 묵묵히 희생한 철수와 그 사랑을 받고 자란 효녀지혜였어요. 하지만 미영도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았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